안녕하세요. 정직한 도움의 박대수입니다. 이미 샤시를 교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소비자분들이 교체하실 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의 모델하우스를 저희가 매입해서 이렇게 샤시 교체를 해놓은 데도 있고요. 또 안 그러면은 아예 새를 얻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샤시를 교체하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으로 완벽하게 교체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도움을 드리고 싶은 영상은 재미는 없지만 아마 샤시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샤시 교체에서는 공동 구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샤시도 공동 구매를 했을 경우에 절약이 되는 거,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고요. 또한 공동 구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제가 오랫동안 샤시를 교체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대상으로요.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장님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라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자, 그러면은요. 저희도 저렴하게 관리사무소에 쫓아가서 소장님 또 입주자 대표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싸게 완벽하게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선뜻 나서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소장님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괜히 예를 들어서 나서서 샤시를 공동구매로 시공을 했다가 그 아파트 단지에 엘사 다니는 창호를 교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사돈네 팔촌이 또 누구 또 그럴 사람이 있을 거고요. 사람의 마음은 전부 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고심하는 게 너 얼마 받아먹고 있느냐. 또 입주자 대표에서 얼마나 또 어떻게 해서 너 노비를 받았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동 구매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어떤 거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앙난방식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중앙난방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보일러가 필요가 없었죠. 중앙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온수 난방이 중앙 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보일러가 생겼다는 거는 보일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연통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 집이 어떤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공이 돼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공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옛날에는 보일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래 그 아파트 골조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거를 코어 작업해서 뚫어서 그 연통을 빼 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시공되어 있냐면은 지금 사용되는 문짝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연통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다가 알루미늄 샤시에서 이제 하이샤시로 교체를 하면서 시공을 해놓은 걸 보면은요, 굉장히 좀 어색하게 잘못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여주는 집 모델하우스를 시공을 해놓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거 예를 들어서 시공하면서 우리 게 최고 좋다. 그렇게 설명 안 하시는 분은 없죠. 다 어떤 회사든 우리 거 최고 좋은 회사다.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 돼 있는 아파트들 많이 있을 거예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뀌면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게 되니까 연통이 뚫고 나와 있는 세대. 그러면은 우측에는 이게 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가스 배관. 가스 배관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시공을 해놓게 되면은 다 그렇게 시공했는지 알아요. 따지질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상태의 시공을 어떻게 해놨느냐, 이렇게 시공을 대부분 다 합니다. 이렇게 창이 있다면은요, 연통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통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연통 빠져나가는 거를 100 곱하기 100. 100이 이제 샤시는 1mm, 10cm죠, 10cm. 10cm, 10cm짜리 통발을 2개를 댑니다. 곱하기 2개를 대요, 하이를. 그리고 연통을 이렇게 빼내죠. 그 다음에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가스배관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곱하기 100짜리 통발을 하나를 갖다 대겠죠. 이게 이제 샤시 부자재인데 어떤 회사든 이 통바 없이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제 슬라이더가 이렇게 해서 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열리게끔 샤시를 교체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창 중에서 와이드가 만약에 이게 1300에 곱하기 1250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샤시는 1m를 1000이라 그러니까 1300이면은 1m 30cm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높이는 1250. 자,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아이드가 1300에 1250이었을 때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은 100 빼게 되면은 300이 빠지죠. 300이 빠지니까 샤시의 면적은 1000에 곱하기 125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이 좁아지죠. 좁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갸우뚱거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무게가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가 1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끼뚝끼뚝 한단 말이에요. 또 열리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30cm가 더 열릴 수 있는데 여기 가스 연통과 그 다음에 가스 보일러에 연통하고 그 다음에 가스 배관 빠지는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1000에 12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공이 돼 있는 데가 아마 거의 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시공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시공을 했냐면요, 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총 길이는 1300에 곱하기 1250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가스 연통이 있고 여기에 가스 배관이 빠져나가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요, 가스 배관을 여기다가 100 곱하기 100, 가스 배관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발을 집어넣고요, 우측편에다가 스팬달로 연통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고요, 요거를 힉스창으로 45면 보이게끔 통바 제작해서 위에다 올리고요, 슬라이드 창을 길게 열리게끔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거리지 않고요, 또 많이 열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의 사이즈는, 요거 높이는 예를 들어서 한 250 정도만 뺐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1300에 이 문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열리죠? 1300에 1000 정도. 그러면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잖아요. 자, 저희가 그 네이버에 그 에너지 최종 견적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시공해 놓은 그 세대들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샤시를 교체하는데 네이버 카페 검색해보고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런 시대가 꼭 올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을 1000개 이상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도 검색해보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겠네요. 또 제가요, 전국의 아파트를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스 배관 문제에서도 있지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앞베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평수가 25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간대, 이제 앞베란다 안방 앞에는요, 이렇게 반은 시멘트고 반은 유리예요. 그 다음에 난간대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유리죠. 이런 데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평수가 작으니까 교체가 돼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분리돼서 밑에 위에가 분리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시공을 하는데
이게 와이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00에 하이가 2250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높이가 2m 20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쪽 문으로 시공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피치 못하게 위에 부분에 있죠. 하리라고 그러죠. 하리, 대들보. 대들보가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들보가 여기에 이제 가로막혀 있어요. 대들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거를 이제 깨야 되겠죠. 깨고 이제 안에 철근 막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또 깨면은 또 안 좋아요. 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위험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온전한 틀이 옛날 샤시는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샤시는 뭐 KCC 뉴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140바,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5바, KCC 뭐 이런 여러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샤시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 대들보, 하리 때문에 온전하게 샤시 시공을 할 수가 없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시공되어 있는 거를 많이 봤냐면요. 이렇게 시공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온전한 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통발을 2개를 넣습니다. 100에 100짜리. 하리 때문에. 하리가 보통 한 20cm 정도면 거의 다 떨어져요. 약간은 이렇게 깨면 되기 때문에요. 20cm. 그럼 여기에다가 힉스창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더로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공간이 이렇게 작은 데는 이런 창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만 열리기 때문에 하리 이것 때문에 이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아주 좁게 열리죠. 이랬을 때 여기가 하리가 있기 때문에, 대들보가 있기 때문에 고정창을 넣고 이렇게 열릴 수 있게끔 시공하는데요. 꼭 이렇게만 시공하는 것보다 그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요. 이렇게 시공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 하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힉스를 보강심을 넣어서요. 한 250 정도, 25cm.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50, 2m 35cm, 뭐 2280 이러기 때문에 요거 한 250배도 별로 표시가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여기다가 통발 넣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두 쪽으로 열릴 수 있게끔 하면은 시야도 안 가리고 훨씬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공장에서요. 오늘 저희가 우리 그 본사에서 시공하는 세대하고요. 또 오늘 공장에서 물류 나가는 걸 보면은요. 오늘 어디에 나가냐면은 성북구 나갑니다. 성북구. 그 다음에 또 어디 나가냐면 청주 나가요. 청주.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나가냐? 구미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창원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군산 나갑니까? 군산. 자, 이렇게 공사를 해요. 자, 성북구에서도요, 정릉에 있어요. 영등포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안양이 있어요. 인천이 있어요. 자, 여기에 두 세대가 있습니다. 분평동에요. 성북구 정릉에 한 세대, 영등포에 두 세대, 인천에 한 세대, 이렇게 있어요. 군산에 두 세대, 오늘 창원에 두 세대 내려가죠. 자, 두 세대 내려가요. 자, 구미에 한 세대 내려갑니다. 자, 개보산 세대가 있거든요. 자, 공장에서, 자, 요걸 다 싣고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서 창원에요. 제가 성원 아파트 10세대를 공사한다 그럴게요. 자, 공장에서 여기 몇 세대입니까? 한 세대, 세 세대, 여기 네 세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봐야 10세대밖에 안 되네요. 만약에 창원 성원 아파트에서 10세대를 공사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류비를 다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듯이 샤시를 교체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거. 밑에 하부 몰타 사춤에서 타일 마감한다 그랬던 거 있죠. 자, 또 그 마감하는 것도 그 아파트는 특석이 깊이 들어가느냐, 조금 들어가느냐, 얼마나 사춤해야 되느냐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준비해서 타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정릉 갔다, 영등포 갔다, 안양 갔다, 이제 오늘 그만에 하루 다 갔어.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당 15만 원을 받으면은
여기 보니까 45만 원 얘기했는데 여기서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15만 원, 45만 원을 받아요. 인건비 한 명 주죠. 기름 쓰죠. 밥 사 먹죠. 그 다음에 돈 들어갈 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밥 사 먹고 또 뭐예요? 자재값 들어가죠. 그러면 겨우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열세대를 한다. 미리 여기에다 모든 자재 준비해서 열세대를 충분히 붙일 수 있거든요. 3개밖에 못 붙이는 거를. 가격이 코스트가 내려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샤시 공사하면서 제가 한 가지 타일, 그 다음에 몰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샤시가 시공하면서 몰딩도 굉장히 중요한데 샤시 공사하는 시공팀이 몰딩을 아무리 잘해도 목수만큼 잘할까요? 아니에요. 목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말 그대로 목수는 잘하잖아요. 몰딩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수 일당을 주고 너 여기 가서 이거 몰딩 몇 개 하고 여기서 몰딩 몇 개 하고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에 맞춰서 여기에 뭐 MDF 몰딩 재료 그 자재야? 그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니까. 이거를 샤시가 다 몰딩을 하고 있거든요. 샤시 시공팀이. 그런데 열세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목수 기사님을 특별히 맞춰서 몰딩을 전체적으로 마감했을 때는 깔끔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